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가 4차 산업시대라고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거창하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 그 이세돌이 거의 무참하게 지다가 그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아직 인간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과학기술의 그 엄청난 파도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이제 숨을 못 쉴 것 같은 이런 그 위기감도 사실 많습니다. 앞서 스마트 시티도 얘기했지만 토론토라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두기로 했던 이유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보호되지 않고 다 낱낱이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숨쉬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 쓴 그 1984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봐도 그렇고, 빅브라더가 이제 우리들을 다 감시해가지고 우리들 모든 거를 이제 속속들이 알면 우리가 무슨 말만 해도 이제 빅브라더가 이제 너 그때 이런 말을 해놓고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과학기술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인간이 매달려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과학자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계들이 창의력까지 있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기계들이 창의력까지 있는데 창의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큰 즐거움이겠지만 돈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세계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창조력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창조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스스로의 행복에 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자기의 창조 그 목적에 맞춰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번 인공지능이 과연 창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갖고 오늘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답이 없을 거예요. 좀 전에 강연하신 곽 교수님도 제가 볼 때는 이걸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해보고 고민 많이 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서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당히 그 과학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력, 우리는 어떻게 창조를 하고 사는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창조력 이렇게 하면은 브레인스토밍을 하자고 막 얘기를 하죠. 뇌폭풍. 이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막 서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다 뒤섞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게 하자,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뉴욕 폐차장에 막 폭풍이 한번 불었더니 거기서 갑자기 폐차장에 있는 볼트너트가 막 짠매져가지고 갑자기 보잉 747이 하나 나와가지고 훅 날아가는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그런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 사람도 마음껏 떠들고 이 사람도 떠들고, 이렇게 서로 떠들다가 생각과 생각이 부닥쳐가지고 마침내
베스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뭐냐면은 뭐 사장님 말씀이니까 경청, 뭐 그 신입 직원이니까 입담으로 이렇게 하면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급장 딱 떼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서로 막 떠드는 겁니다. 저희 한동대학교에 이제 그 디자인 학부가 있는데요. 디자인 학부 가보면은 그 밤새고 브레인스토밍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갔더니 LG 냉장고에 그 계란판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계란판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그거 가지고 밤을 새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아주 풍경이 걸작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 그 초콜릿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면은 설명하고는 포스트잇에다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요. 그리고 또 누구 떠들고 또 붙이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 다시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봤더니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먹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누룽지를 산처럼 싸놓고 누룽지를 막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브레인스토밍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는 걸 아는데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프랑크푸르트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호텔 빌려가지고 이제 막 그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인 줄 알았대요. 그 호텔 지배인들이. 왜냐하면은 아주 양복쟁이들이 쫙 앉아가지고 가득 앉아있는데 웬 짱딸막하고 막 비호감으로 생긴 영감 하나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책상을 치고 막 이러면은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사이비 집단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 개혁을 갖다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임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베스트바이라고 그 가전제품 파는 데 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세상에 그 삼성 텔레비가 어딨노? 이랬더니 아무 데도 없는 게 그때만 해도 이제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것들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임원들이 막 눈이 빨개가지고 찾았더니 아주 그냥 구퉁이에 그 먼지 뽀얗게 쓰고 비닐도 안 뜯은 채로 이렇게 삼성께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당장 이것이 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불호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테레비 디자인서부터 해가지고 이걸 싹 바꿔가지고 아무튼 소니나 파나소닉 이기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기 디자인 팀이 이제 뭐 막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텔레비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극장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브라운관 있고 문으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고 다리는 4개 있고 앞에 이렇게 채널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소리 돌리는 거, 그리고 옆에는 스피커 쫙 있고, 그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 팀이 엄청 만들었대요. 삼성전자 디자인 팀이. 근데 어느 날 그걸 갖고 이제 회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회장이 이제 딱 보면 아니야 이렇게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 가지 디자인을 다 보여줬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제 디자인 팀장이 이거는 뭐 보여드리면은 화내실 것 같아서 차마 못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한번 그냥 화내지 말고 그냥 봐주시기만 하십시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준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테레비가 와인잔처럼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는 와인잔처럼 딱 하나. 요즘 우리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화면만 있어요. 까만 화면만. 그래서 이렇게 와인 쫙 들었을 때 그 와인에 이렇게 와인 병에 잔에 와인이 쫙 든 모습 그 모습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들 그 디자이너들은 다 버린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보르도 TV라고 된 거죠. 근데 그 보르도 TV를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가 지금 삼성전자 디자인 센터의 전무입니다. 아직도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삼성전자 그 디자인 센터 그 자문위원 비슷한 걸 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 임원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 그 사고 나기 바로 전에 몇 달간 했는데 그때 그 임원도 만났습니다. 참 그런데 그 임원이 제가 봤더니 그 출신 학교가 청주대학교 미대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정관념으로 하면은 디자이너들 뭐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은 다 홍대 미대나 서울대 미대 출신일 텐데, 근데 지방대 청주대 출신 디자이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르도 TV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얘기했을 때 아주 그냥 뭐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스피커를 그럼 어디다 다냐? 스피커 뒤에다 다니면 소리가 어디로 나가냐? 뭐 그 다음에 리모컨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온갖,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면 이거 푹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온갖 소리를 다 들었는데 결국은 삼성이 그 여러분 소니, 파나소닉을 다 제치고 가전 제품 시장을 석권한 것이 사실 보르도 TV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또 LG전자 사장하시던 강신익 교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좀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또 딴 데 가 계시지만 그분이 그때 얘기를 또 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삼성에서 막 보르도 TV가 막 나가니까 LG도 우리도 뭐 하나 해자. 디자인 쌈박한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는 막 그걸 했는데 똑같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동그랗게 구멍 하나를 판 거를 한 거예요. 뭐 그 보르도 TV랑 비슷한데 앞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소리가 글로 이렇게 뽕 튀어나올지 뭐 아무튼 상상하기 나름인데 그걸 똥 내놨는데 안 팔리더래요. 미국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망을 하셨는데 브라질하고 러시아 쪽에서 이게 막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LG TV하고 뭐 삼성 TV가 지금도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창의성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러면 일견 생각해 보면 그 청주대 출신의 그 디자이너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 디자이너가 그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왜 다리가 4개여야 되지? 2개만 안 되나? 하나만 안 되나? 그죠? 왜 스피커를 앞에다 놔야 되지? 이 사람은 그 자기만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딴 사람의 아이디어랑 부닥쳐가지고 마침내 뉴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채택되는 그 행운을 거머쥐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의 삼성이 이렇게 이름을 펼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란 거를 AI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자기 시스템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쭉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AI가 AAI, BAI, CAI 이렇게 AI끼리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지 그럼 창의성이 나오는 것인가? 그죠? 일단 이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구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보르도 TV를 만들어냈던 삼성전자 디자인 센터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이건희 회장의 질타입니다. 왜 베스트바이에 삼성 테레비가 안 보이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디자인 센터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막 확대되는 거죠. 어떤 디자이너는 스피커 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스피커를 개발해야 된다고 막 열을 토하는 사람도 있고, 화질입니다. 뭐 육각형 화질입니다. 뭐 화소를 늘려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막 난리겠죠.
그 모든 아이디어들이 쫙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아이디어가 다시 쫙 모여서 보르도티비아 이렇게 결정된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을 할 때는 이 상상과 그 다음에 결정. 이래서 이와 같은 그 확산적 구조와 수렴적 구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참 그 우리 사람이란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확산했다 꼭 모여야 되나?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저기 결정까지 쫙 가면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도 쓸 게 없고 쫙 이렇게 한 줄로 쫙 해서 결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사불란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일사불란이 아니라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이제 난투끝 끝에 하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 앞에 뭐 다이버전, 컨버전트 이런 얘기들은 이거 미국 애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 아이디어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그 상상력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구나. 그 상상력이 막 펼쳐지면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게 막 간섭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이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좋은 결정으로 만드는 이거는 융합. 그 많은 아이템들을 갖다 어떻게 융합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창의성의 기술이다. 그래서 상상력과 융합력. 심지어는 그 융합은 모순도 융합해낸 거예요. 이게 둘이 섞일 수 없는데 그거를 융합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이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만 알파고가 진짜 이세돌이 막 그 머리를 긁으면서 했던 그 상상을 했을까? 알파고는 여기에다 뭘 놓으면 다음에 무슨 수가 된다 이거를 갖다 계산을 한 것이지 상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이 계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계산기한테 너무나 큰 기대와 그 어떤 것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또 제 얘기를 들으면 또 반박을 하고 싶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이란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상상이란 거는 사실은 현실에 있으면은 상상할 필요가 없죠. 있는 거를 상상할 필요 없어요. 없는 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 상상력의 대가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러는데요. 다빈치가 보면은 상상력이 다빈치는 왜 이렇게 뛰어날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다빈치가 뭐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썼다.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썼으니까. 서부터 얘기해서 뭐 다양하게 뭐 다빈치의 뭐 창조력의 비밀 해서 책이 몇 권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창조력의 비밀 그거 다 떠나서 다빈치에게 있는 하나의 그 창조력의 엔진을 저는 결핍이라고 봅니다. 다빈치는 말이죠. 그 아버지하고 하녀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서자죠. 서자인데 다빈치 아버지가 다빈치를 아들로 취급을 안 했어요.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 다빈치를 갖다가 이제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한테 그 엄마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자기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다빈치의 그 어린 시절 기억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요람에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매 한 마리가 와서 자기 눈을 파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협을 느꼈지만 어린 마음에 그 매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을 자기가 쳐다봤고 누가 와서 그 매를 쫓았어요. 그게 엄마라고 다빈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파먹을 그 매를 쫓아준 그 엄마. 그렇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엄마. 그러니까 다빈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상상할 수밖에 없죠. 지나가다 어떤 여인을 봐도 저 여인이 우리 엄마랑 어떻게 닮았을까?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인들은 다 있지만 나의 엄마는 상상하지 않으면 그 상상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계속적으로 상상. 그래서 저는 이제 다빈치의 상상력의 비밀이 결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충족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게임도 하고 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보는 만큼 상상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천둥 벌거숭이로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올챙이 잡고 이랬던 그때가 훨씬 더 상상력이 뛰어난 거죠. imagination이라는 이 영어의 imagine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어원이 이마고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마고가 뭐냐면 배추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됐을 때 그 번데기 모양이 보면 배추벌레가 나중에 나비 되는 그 모양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징그럽지만. 또는 투탕카멘 왕같이 이집트 왕의 미이라를 담은 관 위에 그 시체,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비슷하게 조각해 놓은 거. 또는 입혀놓은 수의, 이런 거를 이마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시체는 아니나 그 시체를 상징하는, 그죠? 그런 거예요. 상징물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끔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다.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에다 발을 하나 디디고 있지만 반드시 허구의 세계에다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고 이 허구의 세계가 이미지너리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실제의 세계하고 허구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이 허구의 세계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그 창조력이 뛰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스크루지 영감처럼 실제 세계에만 살아요. 막 열쇠를 갖다가 그냥 20개씩 줄렁줄렁 차고 다니죠. 근데 그 스크루지 영감이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죠? 그 소설에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데리고 있던 점원의 집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돈 뺏기 몰랐던 이 영감이 점점 인간을 알아가는 거. 그것도 그 소설을 보면 인간이 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그죠? 이런 허구의 세계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학생들한테 연필을 딱 놓고, 연필 갖고 너 한번 상상해봐라. 뭘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럼 학생들이 쭉쭉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 이 심이 보이네요. 그럼 뭘 봤는데? 이 심을 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뭔데? 연필에서 심이 없으면 이게 연필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인생은 뭔데? 제 인생에도 제가 코어 밸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린 학생이 연필 하나를 보면서 인생의 그 중심점을 상상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연필 하나를 가지고. 또 어떤 학생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보고 뭐 생각나냐? 전 지우개가 보이네요. 지우개 보면서 이 학생이 상상을 합니다. 뭘 보는데? 제가 뭐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이 세상에 나는 절대로 안 고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학생은 연필 보면서 난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고치겠어.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또 어떤 학생이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연필보다 연필을 잡은 손이 보입니다. 그래?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단 줄 아는데
연필을 보니까 손이 연필을 잡아야 이 글씨가 써지네요. 저를 잡고 있는 안 보이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도 있어요. 나중에 뭐 신학대학을 가든 뭐 스님이 되든 뭘 하겠죠. 이 연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실제 세계에서 허구로 발을 디딜 줄 알아요. 이게 상상력의 유체입니다. 저기 그 가오리 보시면은 뭐 이쁘장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레노에라는 소설을 썼던 김훈 작가가 뭐 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서 그래가지고 울진항에 와서 한 2주 머물면서 수필을 써가지고 어디다 투고한 걸 봤어요. 김훈 작가가 이제 서울에서 맨날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울진항에 오니까 울진 그 항구에 가니까 가오리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같이 다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야, 저놈이 저 동해바다에서 막 헤엄을 칠 때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왜 저놈은 말라가지고 저기 그 근육이 저런 모양이고 저기 핏줄은 왜 저럴까? 그죠? 그걸 보면서 김훈 작가는 상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허구로 발을 디디면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풍부해지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세계를 과연 AI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저게 제우스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텔레비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저런 이상한 신을 상상을 했을까요? 제우스를 보면 신이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보통 신 그럼 단정하고 뭐 이렇게 잘못이 없고 딱 이렇게 사람들한테 교훈을 딱 주고 세상 잘못을 딱 때려 잡아야 되는데 제우스는 이제 맨날 부인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신의 왕. 그리고 부인이 조금만 한눈 팔면 바람을 펴요. 아니 세상에 신의 왕이면 좀 채통을 지키고 이렇게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 피는 이상한 신을 상상을 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하고 개념, 컨셉트를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신이 있다. 아프로디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념에 신이 있으니까 신의 제왕인 제우스는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어때야 됩니까? 바람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굉장히 인간 사회 비슷한 신화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여기 옆에 보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에 있는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 나오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또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네이션이 이런 속성이 있다. 우리 인간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렇게 상상력으로 해서 막 허구의 세계를 펼쳤는데 다시 이제 허구의 세계를 갔다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합이죠. 통합.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 통합의 달인으로 제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지금 하나 예를 드는데요. 이 손정희라는 사람 참 우리나라 핏줄이지만 참 배울 점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기보다도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 그다음에 행하는 방식이 남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정희가 자기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나는 그냥 억만장자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자기가 무슨 수로 억만장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나는 발명을 해서 그거를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나는 갑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발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개씩 꼭 발명을 한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발명을 하는데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벌써 이미 딴 놈이 해놨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매일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 씨가 발명한 발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트럼프를 사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화투장에다가 그 아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개념을 쓴 것처럼 무슨 단어를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뭐 연필, 지우개, 뭐 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요. 써놓고 나서 이제 척척척척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장을 뽑아가지고는 착착착 던져요. 그럼 단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 3개가 나오면 그 3개를 합쳐서 발명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매일 발명을 하나씩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발명한 게 바로 이 전자사전이에요. 이렇게 사진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조그만 저희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정희 씨가 이 전자사전을 처음에 만들고 그걸 팔아서 사업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라는 사람은 결국 3장을 꺼내서 그죠? 확산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인테그레이션.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확산과 수렴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것만 봐도 아, 내가 발명 같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창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융합하는 거가 뭐냐면 컴플릭을 융합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뭐 정당끼리도 물에 기름처럼 그냥 서로 왼수처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향수를 보면 되게 재미나요. 향수가 그 식물에서 또 꽃이나 이런 데서 아로마 오일을 추출한 거예요. 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물에다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에 기름 동동 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향수를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로마 오일을, 기름을 알코올에다 녹여요, 일단. 그럼 알코올에 녹는데 알코올은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녹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매개체가 돼서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물에다가 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향수를 칙칙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은 서로 상극인 것도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이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물하고 기름 이렇게 상극으로 놓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돼서 기름을 녹이고 물에 타들어가는 이러한 그 융합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융합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허구한 싸우는 거죠. 허구한 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시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돼버렸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강연이라는 게 뭐 준비한 거를 다 하는 것이 강연 잘하는 게 아니고 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해드리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이디어 내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내는 거에 집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만 내요. 그런 사람은 실속이 없죠. 매일 뭐 자기는 행복해 죽어요. 뭐 세상을 다시 만들었다 뭐 했다 그냥 막 매일 재밌어요. 뭐 나 같으면 뭐 지금 포항시청을 저렇게 앉아 다 때려부시고 다시 일으키면 좋겠어. 뭐 매일 뭐 아이디어만 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는 없어요. 맨날 져요. 임플리멘테이션. 졌는데 보면 또 한 달 후에 가면 부셔져 있고 그럼 또 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내는 사람, 짓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반쪽짜리 인생이고 실제로는 적어도 사업가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실천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이션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람이 아이디어만 내거나 뭐 실행만 하거나. 그럼 실행만 하는 사람은 누군가 반드시 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쪽에 그 아주 좋은 대학이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라고요. 거기서 그 휴렛패카드부터 해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 대학에 있었던 어떤 이 창의적인 팀인데 아이디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창의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내고 실행하고 아이디어 내고 실행하고 이렇게 2분의 2박자죠. 2분의 2박자. 아이디어 실행, 아이디어 실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디어 실행하기 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실행. 네? 이렇게 그 4분의 3박자로 해야 된다. 근데 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냈다고 바로 실행하면은 뭐 아니면 돈데 한번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 성찰을 할 줄.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 밖에 나와서 자기를 들여다봐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저도 저한테 너 지금 시간 다 지났는데 뭐 계속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저 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야 준비한 거 다 해야지 무슨 말이야? 뭐 이러면 야 시간 다 너 주책이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얼만큼 이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성이 정말 어디까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정말 영향력 있는 창조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영감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인스퍼레이션. 인스퍼레이션을 AI에다 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제3의 능력이잖아요. 인사이트, 제3의 눈이잖아요. 우리 눈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지만 안 보이는 눈, 그죠? 인사이트가 있을 때 그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꽂히죠. 가슴에 꽂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다들 안 보이는 검은 고가 하나씩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 가슴에 심장 있고 갈비뼈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아니에요. 검은 고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고가 울린대요. 마음의 검은 고. 그게 뭡니까? 심금. 저 사람 얘기했는데 심금이 울려. 막 그냥 괜히 눈물이 나. 아유 웃겨 죽겠어. 이게 다 뭡니까? 내 마음의 검은 고가 울려진 거죠. 그것은 다 뭐냐? 바로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교감을 하죠. 논리로만 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세계를 과연 AI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뇌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뇌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어디를 한 거냐면 저 신피질, 요 뇌의 맨 바깥쪽, 요게 그 서로 뉴런끼리 서로 연결돼서 학습도 하고 인지하는 데입니다.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저걸 만드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그 레이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그 안에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딥 러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러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 그 숫자를 많이 늘렸고 그거를 다 채우려니까
데이터가 무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나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신피질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신피질 바로 밑에 번연계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모자처럼 저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이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적인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으면은 너무 짜면은 뱉고, 그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퇴퇴 뱉어요. 이게 막 머리로 생각해서 이거는 너무 짜니까 뱉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뱉고 구역질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는 그게 없어요. 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맛은 오감이 있죠.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콤 달콤해, 뭐 달콤 쌉싸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에 여러분들이 무슨 냄새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냄새는 이상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꽃 냄새가 나, 라일락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라일락 꽃을 따가지고 거기에 있는 냄새 화학 성분을 분석해보면 한 300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복합체예요. 여러분들 그 세차 냄새라는 거 아십니까? 세차 타면 이상한 냄새 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차 타면 다 얘기해요. 세차 냄새 나네? 이 차 산 지 얼마 됐어? 이렇게 물어본다. 왜 세차 냄새를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죠? 이 냄새는 말이죠. 희한해가지고 이 파충류의 뇌로 반응도 하고 동시에 이 심피질에 있는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세차 냄새가 뭐냐면 내가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새 차를 샀어요.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 차를 탔을 때 그 냄새 맡고 기분이 무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딴 새 차를 타도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차를 샀어. 그 추억이 오는 거예요. 애기 냄새? 애기 만나면 애기 냄새 나죠? 그 애기 냄새 독특한 거예요. 할머니 냄새?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는 기억을 소환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이 있고 영감이 있고 실행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어요. 거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오감이 있고 동작을 합니다. 동물적인 게 있어요. 인공지능에는 동물적인 게 없어요. 오로지 계산만 있어요. 융합하고 그거를 갖다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의 창의성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저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하려고 달려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인간에 있는 번연계와 파충류 그 부분의 뇌까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 강연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